배종찬의 정치로 순서입니다.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최상병 특검법은 부결됐고 22대 국회가 시작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전당대회를 관리할 선관위원장에 오선의 서병수 의원을 선임했고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지구당 부활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전당대회 등판 가능성을 더욱 높이고 있습니다. 황상현 기자가 배종찬 인사이트 K 소장과 함께 관련 소식 분석해드립니다.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최상병 특검법은 부결됐습니다. 배 소장님, 지난주에 부결을 예상하셨는데 네. 이번 표결 결과 어떻게 분석하시나요? 예상했던 대로고요. 가장 큰 이유는 부결이 아니라 가결이 될 경우에는 찬성이 될 경우에는 윤석열 대통령 국정 운영에는 치명타가 될 수밖에 없고 또 여야 간에 지금 진영 간 대결 구도가 되고 있는 부분, 국민 여론은 최상병 특검법에 대해서 긍정적이라 하더라도 국회의원들 개개인은 그것을 또 국민 여론만 또 받아들일 수는 또 없는 상황의 결과가 나왔다고 볼 수 있는데요. 문제는 부결이 되었다 하더라도 22대 국회에서 계속 또 야권에서는 최상병 특검법을 밀어붙일 수밖에 없을 것이고 윤석열 대통령 국정 운영에는 지속적으로 부담이 되는 그런 이슈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해찬 민주당 상임고민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공개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도 탄핵 열차에 시동이 걸렸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앞으로 쟁점이 되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야권 주도권을 잡아가기 위한 또 전략이라고 볼 수도 있겠고요. 또 한편으로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탄핵을 거론하면서 또 야권이 서로 결집할 수 있는 또 동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나 비판과는 다르게 탄핵까지 거론하는 것은 역풍을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이해찬 전 대표가 원하는 그런 목적을 달성하기는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여기에 맞물려서 지금 대통령 임기 단축을 포함한 개헌 논의도 본격화하는 모습인데요. 일단 첫 번째로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 부분에 공감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두 번째로는 개헌을 할 수 있는 의석수 200석이 넘느냐.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개헌을 거론하는 것도 대통령의 임기 단축까지 포함해서 다분히 야권이 좀 22대 국회 전국의 주도권을 잡아가기 위한 또 포석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겠죠. 국민의힘 차기 당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장에 서병수 전 의원이 선임됐습니다. 전대 준비가 속도를 내겠죠? 핵심은 누가 이제 출마하느냐인데 일단은 이제 일정이 정해지는 것이 중요할 테고요. 그렇다면은 7월 20일경 또는 조금 늦어지면 이제 8월 초 이야기도 나옵니다. 두 번째로는 전당대회 룰이 당원뿐만 아니라 국민 여론이 포함될 것이고 이게 이제 핵심이겠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출마를 할 거냐. 지금 현재로서는 그만큼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전당대회에 대한 당원들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관심도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말씀하셨는데 관심을 가장 모으고 있는 게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거취예요. 황우여 비대위원장이 불출마를 언급했다가 번복하는 일도 있었고요. 한 전 위원장의 행보는 지금 좀 나가는 쪽으로 잡혀가고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거의 90% 이상 출마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할 수밖에 없을 건데 한동훈 전 위원장의 출마 가능성이 높아진 것은 최근에 이제 지구당 이야기도 하면서 정치 신인들이 좀 더 이제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언급한 것도 정치 개혁과 관련되기 때문에 다분히 전당대 출마를 시사한 것으로도 볼 수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홍준표 시장이나 또는 일각에서의 출마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에 대해서도 일절 반응을 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